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팀장을 뽑겠습니다. 팀장은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 집단과 실제로 업무를 보는 실무자 집단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과 동시에 이 둘의 의견이 갈릴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해주는, 서로의 의견을 완충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내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팀장이 정말로 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팀장의 이러한 직무나 업무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노션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드리는 이 노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수식이라든가 함수 이런 기능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심플한 기능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유료 사용자가 아니라 무료 사용자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진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성해야 될 것은 이 노션 페이지를 함께 사용할 멤버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팀원 정보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직책이나 관련된 연락처, 메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리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업무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이후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멤버들의 정보를 기입하는 표를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는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업무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여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업무 구분 BA 이렇게 있죠. B, A, C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업무 구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업무 구분에는 해당 표가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단발성 업무인지 분류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전체 프로젝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고요. 이것도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업무 내용이고요. 업무 내용에는 여기 간단한 업무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기간은 마찬가지로 해당 업무가 진행되는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행 기간을 입력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5일간 이렇게 업무 기간이 표기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담당자 배정에는 아까 전에 입력했던 팀원 정보를 여기다가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김대리, 이인턴, 윤대리, 엄사원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팀원 정보 요 창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당 인원이 배정된 업무를 이런 식으로 요 팀원 정보 샘플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업무 기간 요 부분은 제가 함수를 넣어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함수를 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요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진행기간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은 이 템플릿을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요 데이터베이스 값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수식은 제가 자막을 통해서 넣어 드릴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 표들이 각 들어가 있는 이 페이지는 영상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담당자 배정과 담당자를 이렇게 분류를 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담당자 배정에서는 앞서 보셨던 이 팀원 정보를 통해서 해당 팀원의 업무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 노션 페이지를 각 개인이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을 이제 멘션을 추가를 해가지고 해당 업무를 이제 지정을 해준다던가 이런 분류를 위해서 담당자 배정과 담당자를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 상태, 이 진행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 중, 완료, 캔슬, 연기, 지연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옵션 값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지금 프로젝트 업무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단발성 업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진행률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단발성 업무가 아니라 프로젝트 업무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 항목들 진행률 프로젝트 여기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이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 이 부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가표에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표나 팀원 정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참고하면 좋은 내용들을 리스팅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저는 협력업체 샘플로 적어놨지만 공유해야 될 아이디라든가 아니면 뭐 계정이라든가 뭐 이러한 내용들을 이쪽에다가 정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든 프로젝트 상세,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프로젝트 상세는 뭐냐면요, 앞서 보셨던 업무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프로젝트 릴레이션에 이 릴레이션 된 게 업무 내용 A 값이겠죠. 자, A 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찾아서 이쪽으로 릴레이션을 시켜주시면 그 다음에는 각 값마다 상세한 업무 내용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PPT 템플릿 디자인을 한다던가 혹은 통계 자료를 조사한다던가 예산안을 기획한다던가 하는 상세한 업무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리스팅을 이쪽으로 쭉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광고 대행사 미팅을 프로젝트 업무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서 광고 대행사 미팅을 선택을 해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 B, C 이렇게 타이틀 앞에 알파벳을 붙여놓는 이유는 이 릴레이션 되는 이 검색 항목이 앞에 알파벳 숫자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한글로만 입력을 하게 되면 업무 내용을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찾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 내용이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A, 그 다음으로 참고할 업무 구분을 B, 그 다음으로 참고할 진행 기간을 C 이렇게 두어서 찾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광고 대행사 미팅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팅 내용을 뭐 001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입력된 값이 이쪽으로 릴레이션 되셔 보이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광고 대행사 미팅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 내용을 00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자, 이 상태에서 완료 상태를 각 담당자들이 배정을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완료 상태를 찍어주게 되면 이 완료 값에 맞춰서 퍼센테이지가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는 방법은 진행률 프로젝트 이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롤업이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 롤업은 뭐냐 하면 릴레이션 된 항목의 특정한 값을 노출시켜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형 릴레이션 된 항목은 프로젝트 릴레이션 이쪽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요거를 연결시켜 주시고요. 속성은 완료 상태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이 완료 상태가 여기 보여있는 모든 프로젝트 상세 샘플에 있는 완료 상태와 연결이 되게 되어서 이쪽으로 노출이 되게 되는데, 표시되는 그 값을 체크된 표시의 비율로 바꿔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체크 표시된 비율 요걸로 딱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전체 값들 중에서 체크된 항목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값이 변화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업무는 프로젝트 업무대로 진행률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단발성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이 진행 상태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완료가 되었는지 팀장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 기준에서 팀장의 직무라든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노션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능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 거의 다 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후에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팀장님들의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우리 팀의 업무 성격대로 혹은 조직의 스타일대로, 조직 문화에 맞게 조금씩 개선하면서 사용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을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